어제와는 다른 태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은퇴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마지막 출근길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7시 30분 알람에 일어나서 똑같은 정장을 입고 똑같은 지하철을 탔는데 이상하게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내일부터는 이 길을 걷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사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케이크에 촛불까지 켜놓고 박수를 쳐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쁘기보다는 어색했어요. 뭔가 장례식 같은 기분이랄까요? 너무 조용하고 다들 뭔가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개인 물품 몇 개와 명함 한 상자가 전부였으니까요. 그 명함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이 명함은 그냥 종이 조각이구나.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10시더라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늦잠을 잤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아내가 여보, 오늘은 뭐 할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글쎄, 천천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여유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허전하달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점심 먹고 나서도 시간이 안 가고 저녁 때가 되면 하루가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회사 동료들과는 자주 만나자고 했는데 막상 연락해 보니까 다들 바쁘더라고요. 처음엔 형 잘 지내시죠?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연락이 왔는데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이해는 해요. 다들 자기 일에 바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좀 외롭더라고요. 아내와도 갑자기 24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적응이 안 됐어요. 아내는 30년 넘게 혼자 집안일 해왔는데 갑자기 제가 집에 계속 있으니까 불편해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신 오늘도 집에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도서관에 들렀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한 거였는데 게시판에 시니어를 위한 글쓰기 교실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뭔 글을 이런 생각이었는데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며칠 고민하다가 신청했어요. 첫날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10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들 어색해 하시면서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어 보였어요. 선생님이 오늘은 자기소개부터 해볼게요. 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막막했어요. 30년 넘게 저는 모 회사에서 일하는 김호입니다. 라고 소개해왔는데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김세훈입니다.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숙제가 나의 어린 시절이었는데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펜을 들고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시골 할머니 집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집 앞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제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먹었거든요. 할머니는 얘야 떨어질라 조심해라. 하시면서도 밑에서 받아주셨어요. 그런 기억들을 글로 쓰다 보니까
마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숙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였어요. 저는 첫째 아이가 태어난 날 이야기를 썼어요.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나와서 축하드려요,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려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30년도 더 된 일인데 글을 쓰면서 그때의 떨림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오늘은 각자 쓴 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누구부터 할까요? 하시는데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손이 떨리면서 제가 쓴 감나무 이야기를 읽었는데 읽다가 목이 메이더라고요. 다 읽고 나니까 한 할머니가 어머,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정말 그런 감나무가 있었어요. 글을 들으니까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도 글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마치 제가 그 마당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여보, 오늘 글쓰기 시간에 사람들이 내 글을 좋아해 줬어. 라고 했더니 아내가 당신도 그런 재능이 있었네요.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일에만 빠져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쓴 글을 다른 분들 앞에서 읽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아들이 중학생일 때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때 아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공부나 해. 축구로 뭘 먹고 살겠다고 그래. 이렇게 말했었어요. 아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아빠는 내 꿈을 왜 반대해요? 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꿈은 무슨 현실을 봐라 라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아들의 눈에 고인 눈물이 떠올라서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다 읽고 나니까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저도 딸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딸을 말렸었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다른 분도 우리 세대가 다들 그랬죠. 아이들 꿈보다는 안전한 길만 가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진짜 좋은 글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걸 글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집에 가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 어릴 때 축구하고 싶다는 걸 막았잖아. 아빠가 미안해.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런 얘기 왜 갑자기 해요? 저도 이제 다 이해해요. 그때 아빠 입장도 있었을 거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좀 놓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분이 봉사활동을 같이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봉사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보람이 있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는 일이었는데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회사에서 받던 칭찬과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었어요. 집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아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게 됐고 설거지도 제가 맡아서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살림을 도와주니까 좋네요. 라고 말해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나 보고 만나도 뭔가 어색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놀이터에서 손주와 그네를 타면서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진짜 재밌어 하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전화해서 아빠, 요즘 진짜 밝아지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활기차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회사에서 진급했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뭘 할까? 누굴 만날까? 어떤 글을 써볼까? 이런 생각들이 제 하루를 채워주거든요. 예전에는 월요일이 오면 우울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일요일 같은 기분이에요. 물론 아직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옛날 동료들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사회에서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은퇴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동안 회사 사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이었던 제가 이제는 그냥 저 자신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은퇴하셨는데 적응이 힘드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처럼 글쓰기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고 뭐든지요. 인생 2막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은퇴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 2막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